안녕하세요. 컴퓨팅 환경의 변화와 스타트업 개발자 커리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더 패밀리랩에서 CTO를 맡고 있는 공찬호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본 발표 내용은 제가 현업에서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제 공유드리고자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스타트업에서 CTO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일했던 시기에 IT 버블이나 뭐 IT 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이나 앱스토어 같은 게 생겨나는 그런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에 일을 해서 좀 격변의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또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분야의 회사만 다닌 게 아니고 여러 분야를 경험을 했고 또 첫 직장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대부분의 회사를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저의 경험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경력을 쌓아나가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컴퓨팅 환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컴퓨팅 환경의 변화라고 정의를 해본 것인데 사실 이런 용어가 이제 미리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함께 동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환경을 컴퓨팅 환경이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퍼스널 컴퓨팅, 개인 컴퓨터 환경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이런 발표하는 부스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컴퓨팅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개발자의 경우에는 개발을 할 때 PC 앞에 앉아서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어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할 때 이런 다른 외부 서버에 있는 것을 다운받기도 하고 또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뭐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개인 PC의 발달과 클라우드의 발전이 좀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타트업이란 무엇일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하면 이런 많은 단어들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뭐 창업한 지 몇 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이런 정의가 있고요.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뭐 유니콘 같은 이제 큰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나 어떤 엑식 같은 개념이 가장 좀 먼저 떠오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굴러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회사의 경비를 벌 만큼은 뭐 비용을 벌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유지하자라고 하면은 그런 조직은 아무리 뭐 법적인 요건을 갖췄거나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혁신적으로 제공을 더 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성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발표 전에 몇 분들께 피드백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창업자나 투자자의 마인드 아니냐 좀 이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편이고 제가 아무래도 일해온 배경 자체가 좀 친구랑 직접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런 관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나 엑식보다 본인의 어떤 성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뭔가를 얻어가는 과정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투자를 이제 더 뭐 시리즈 A, B 받지 않는 데는 스타트업이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사실 이제 어떤 큰 조직으로 성장한 다음에 뭐 IPO 같은 그런 어떤 또 그 큰 조직만의 또 어떤 엑시트 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개발자는 사실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직군을 그냥 다 통칭해서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더 같은 어떤 지시대로 그냥 코딩만 하는 사람도 뭐 개발자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같은 의미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보자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런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구현 가운데 쪽에 써 있는 구현 업무를 주로 많이 담당하게 되고 이런 여러 구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시죠.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 엔지니어라는 좀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엔지니어가 하는 이 엔지니어링, 공학이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과학에 기반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용한 걸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거를 뭐 몇십 년 동안 만드는 거를 공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제적인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런 시간이나 인력, 예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최적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스타트업에는 이제 주어진 리소스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주어진 제한된 스타트업에 주어진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표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컴퓨팅 환경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주어진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특히나 리소스가 좀 부족하거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커리어란 무엇인지에 대해 또 알아봤는데요. 커리어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단지 회사 이름이랑 일한 기간을 뭐 쭉 적어놨다고 해서 그걸 뭐 커리어다라고 좀 표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일반적인 어떤 뭐 커리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특징을 정리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시간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예를 들면 뭐 게임 업계에 있다가 뭐 이커머스 업계에 있으면은 그냥 거기 그거 두 개를 한 사람이지 뭐 앞에 걸 없애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같은 CTO가 된다고 해도 이런 길을 거쳐서 CTO가 되기도 하고 뭐 저런 경로로 CTO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최연소 임원이다, 뭐 3년 만에 업계를 성장했다 이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현재 시점 아니면 최종 시점으로 판단하죠. 예를 들면 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뭔가 큰 성공을 하면은 마치 그 앞에 했던 과정들도 이제 다 이러기 위한 어떤 뭐 큰 그림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해도 현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뭐 그 매 별다른 평가는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과 능력에 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엄청 어떤 30대 중반의 어떤 사람이 뭐 학생들이 하는 뭐 대회에 가서도 상을 탄다 이런 거를 인정해주진 않죠. 그래서 이제 상황과 능력에 맞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예가 이제 운동선수 같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분들은 사실 일반인들보다 훨씬 운동을 잘하고 그런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저 선수가 커리어가 어떻다 이런 표현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고 단지 이제 무슨 학교를 나왔다, 무슨 팀에 있다라고 해서 그 선수는 뭐 좋은 선수다라고 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승을 하거나 뭐 순위권에 들거나 이랬을 때 많은 인정을 받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또 평생 동안 그런 거를 하지 못했다가 뭐 최고령 우승자가 됐다 이랬을 때도 사실 그때까지의 어떤 모든 것을 재조명하고 뭐 심지어 선수가 아니고 지도자가 된 후에 뭐 우승을 해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좀 감동적인 스토리, 어려운 환경을 딛고 뭔가를 했을 때 커리어가 훌륭하다 이런 역경을 딛고 어떤 선수가 됐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커리어라는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은 도전하고 성취하는 어떤 과정이 꼭 수반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스타트업 커리어라고 하면은 결국에 스타트업에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은 이미 어떤 뭐 저 같은 경우 도전 투자와 엑시트라고 정의를 했고 나름의 어떤 도전 목표를 가지고 이미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떤 도전과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작은 또 단계들을 많이 겪으면서 작은 성취를 많이 이뤄 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의 좀 단점이랄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간에 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그런 점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도전은 했지만은 아무것도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그냥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도전에서 그치지 않고 성취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성공을 보장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성공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간다면은 언젠가 뭔가 이제 성취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이런 좋은 글들이나 유튜브 콘텐츠 같은데 이제 좋은 팀을 찾는 거나 뭐 무슨 회사가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자체를 잘 고르고 또 요새는 뭐 재직자들과 커피 타임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막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의미의 스타트업인지를 좀 판단해야 할 텐데요. 그 자신만의 어떤 스타트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성공하거나 뭐 성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조직이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른쪽에 뭐 개발 능력 같은 거야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어떤 컴퓨팅 환경이 변했거나 내가 쓰는 어떤 언어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에도 좀 흔들리지 않으려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실력의 향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도전을 하던 실패를 하던 아니면 어떤 많은 일을 경험을 하던 그것을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성공 경험을 하는 걸로 연결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TV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미션과 그다음에 피드백, 리워드의 어떤 삼각형 구조가 게임 같은 거에 기본이 되는 구조인데 이제 요새는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이런데 이런 걸 많이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목표와 그다음 어떤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보상으로서 받는 것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부터 남들이 정한 목표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 신경 쓰면은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목표를 좀 높게 잡는 편이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좀 목말라 하는 편인데 그런 걸 이제 결국에 나나 어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도전을 하고 좀 성취를 해왔는지 좀 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회사들을 다녔는데 저기 이제 EA나 뭐 KT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를 빼고는 다 모두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는 넥스알이라는 회사였는데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방황을 많이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런 인포메이션 속에서 인텔리전스를 찾아야 한다는 비전이 갑자기 엄청 끌려서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IT 붐이고 그때 당시에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런 일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자바 프로그램 뭐 엔터프라이즈 과정 이런 데 양성하는 데 갔더니 게시판 만드는 걸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모두 다 매진하고 있는데 좀 이러다가는 게시판만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뭔가 다른 일이 없을까 찾다가 이런 AWS와 비슷한 어떤 제품도 만들고 또 앱 개발자들한테 그때 당시에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의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첫 직장이라 의미가 크고 또 이제 첫 회사인데 뭐 제가 M&A 시킨 건 아니지만 M&A라는 조직이 그런 좋은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KT라는 큰 조직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다루고 또 신기술에 더 다음 신기술을 연구하는 뭐 그런 일도 했고, 이제 조직이 엄청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좀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한 지 한 2, 3년 될 텐데 사실 제가 이제 냉정하게 말해서 개발을 그때 당시엔 그렇게 잘해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사수님께서 너는 이제 개발 말고 다른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런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이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하던 일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내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 클라우드를 많이 쓰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좀 생뚱맞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설립한 회사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발을 사실 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었고, 저는 어떤 이전 회사에서 썼던 뭐 빅데이터 뭐 하드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뭐 각종 리서치를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도 한때는 상도 받고 뭐 뭔가 회원도 많이 늘었었지만은 좀 안 좋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을 담당하시던 분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나가시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막 다음날까지 막 해야만 하고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에 갑자기 이제 그동안 잘 몰랐던 어떤 것들이 막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조금 그 일을 일단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려면 그 근본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을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해서, 근데 그때 마침 또 주변에 어떤 아는 분께서 좋은 개발자들을 모여서 전작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좋은 서비스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오면은 그런 백엔드 만드는 기술을 잘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배우기로 하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노스파크라는 회사에 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전에 또 클라우드 업무 같은 걸 담당을 했었는데 클라우드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임 서버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일이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임 백엔드를 만드는 일들을 담당을 했고요. 이때 이제 다양한 경험을 진짜 많이 해서 이때가 실력이 제일 많이 는 것 같고, 구글 뭐 피처링이나 뭐 어떤 외부 큰 퍼블리셔랑 작업을 하는 등의 또 작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회사도 굉장히 뭐 잘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지원을 했다가 사실 떨어진 적이 있는 이 회사인데, EA라는 회사는 여기에 이제 내가 그동안 배우고 실력이 향상됐으면은 다시 지원해서 붙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붙게 되었고,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만 일했으니까 큰 조직에서 일하는 문화나 프로세스 같은 거를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축구 선수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도 만들고, 해외 중국 서비스를 기술 지원하면서 또 엄청난 그런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만드는 서비스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회사도 유명한 게임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만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는 어떤 성장에 대한 또 욕구가 계속 이렇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리얼리티 매직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아직 백엔드를 만들진 않았고 근데 AWS를 사용해서 너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도 되고 최신 기술이고 뭐고 다 써도 상관없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의 백엔드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막 담당하면서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걸 다 콘솔로 작업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코드형 인프라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런 처음부터 만들고 또 사용하지 않던 기술을 막 공부해서 쓰다 보니까는 저런 커뮤니티 데이 발표 기회나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또 지금 현재 이제 회사가 더 패밀리랩인데 여기로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또 어떤
약간 리드하는 입장, 그 책임자의 입장으로 예전에 이제 친구랑 했던 회사 같은 게 잘 안 됐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런 저의 다양한 경험을 오히려 인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CTO로서 합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모든 뭐 개발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또 저희 조직이 이제 오프라인 사업도 하던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에 대한 문화나 뭐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런 또 메가전 클라우드랑 협업하면서 이런 좋은 발표 기회도 주시게 돼서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좀 제가 저의 그걸 평가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뭐 일 저 일 하고 했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도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어찌됐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를 이제 잘 믿어주시고 그런 또 인정해주시는 동료분들이나 주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 얘기가 아니고 본론으로 돌아서는 컴퓨팅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이제 닷컴 버블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주가가 치솟았던 IT 회사들이 이제 다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는 약간 해외 일이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도 있는 대형 포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2000년 초반까지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뭐 96년, 4년 이런 때 엄청 많이 생겨났는데 그리고 이제 AWS가 2006년에 출시가 됐고 그 후에 뭐 국내 클라우드나 해외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들이 이제 속속 출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컨테이너 기술이나 뭐 저런 테라폼 같은 인프라 코드형 인프라 개념 그리고 뭐 서버리스 람다, 뭐 CDK 같은 그런 개념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같은 개념도 2005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저 데브옵스 같은 개념도 사실은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라고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를 더 일반적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앱스토어 아이폰의 개발과 앱스토어의 출시 같은 것은 엄청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없던 직업이 생겨나고 그리고 아이폰을 개발하려면 또 맥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맥북이 약간 개발자의 필수품처럼 된 게 저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SSD 같은 고성능 스토리지도 사실 맥북 같은데 기본으로 탑재가 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뭐 동남아 어디에 홍수가 났었나 그래서 하드디스크 값이 폭등하면서 그럼 차라리 SSD 쓰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 풀스택 개발자 뭐 이런 개념도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풀스택 개발자란 개념은 사실 그것도 용어 자체는 오래됐다고 해요.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런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나오고 노드.js 같은 걸로 백엔드를 만들게 되니까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알던 사람도 이런 백엔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해서 요새 좀 다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풀스택 개발자가 되려고 많이 요새 이제 배우시고 하는 것들이 리액트나 뭐 노드.js, 몽고DB 같은 저런 기술인데 사실 저 기술들이 보시면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그리고 노드.js나 몽고DB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중간에 한번 성능 향상이 엄청나게 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버전업이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은 안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성능이 엄청 향상이 되고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연표 말고 이제 이런 용어 자체를 보면은 사실 트렌드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다른 발표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온프레미스에서 온디맨드로 그리고 인프라도 점점 서비스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웹서버 기술 같은 거는 이벤트 드리브, 눈블로크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왔고 또 가상화 기술도 뭐 그 예전엔 가상 머신이라고 했죠. 거기서 컨테이너로 바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술 언어 자체 발달로 인해서 어떤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지기도 하고 직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하드웨어가 변화하면서 아예 없던
직업이 생기거나 어떤 시장이 생기기도 했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변화인 것 같아요. 직업이 새로 생기고 하던 업무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와중에 저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또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위쪽에 아까 보여드린 연표 밑에 제 경험을 추가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기는 했지만은 그게 이제 직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뭐 몇 가지 꼽자면은, 원래는 뭐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프로그래머로 뭐 공모전 같은 거에서 취업하냐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대학을 일단 진학을 했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IT 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컴퓨터과학과를 가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붐이 없었다면은 또 가는 게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예전엔 전기전자공학과도 관련 학과라고 했지만 요새는 알고리즘 수업 같은 걸 듣는지 여부로 또 많이 구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부전공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국비 지원 그런 걸 받아서 교육을 받다가 아까 말씀드린 넥스알이나 회사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좀 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넥스알이나 KT 클라우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자체가 클라우드를 연구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그냥 제가 쓰는 환경이 클라우드고 연구하는 것도 클라우드고, 그런 클라우드를 만드는 뭐 하드웨어를 막 조립한다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한다거나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눅스를 뭐 따로 배우기 위해 이제 뭐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쓰는 게 리눅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코드형 인프라 같은 거를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할 때 예전에 이제 이런 프로비저닝 툴들 같은 걸 썼던 것이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 자체에 노출이 되고 좀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원래 회사에서 이제 그런 AWS를 사용했으니까 다음 회사에서도 AWS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다음 회사는 KT의 인큐베이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KT 클라우드를 공짜로 쓰게 해준다. 이러니까는 이런 환경에 맞춰서 그냥 KT 클라우드를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막 앱 초기다 보니까는 요새야 뭐 워낙 많은 앱들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냥 무슨 서비스 없으면 무조건 만들어서 출시하면은 약간 성공하는 뭐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작업만큼 이런 앱을 분석하고 딱 첫 인상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좀 디자인이나 UX, UI를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앱 개발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다가 생겨나다 보니까는 어떤, 그러면 앱 개발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요즘은 또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죠. 앱이랑 뭐 다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툴들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잉스파크에서는 아까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퓨팅 환경 자체에 영향을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이게 아마 인프라 형태로 먼저 처음에는 파스 형태였다가 아마 인프라가 처음에 이때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써서 하면은 뭔가 회사끼리 뭔가 얘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또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되던 서비스라서 굉장히 높은 메모리 사양과 SSD를 장착해서 막 굴리고 있던 서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막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애초에 없었으면은 그렇게 개발을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최적화해서 올리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노드.js랑 몽고DB가 아까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럴 때 중요했던 거는, 제가 다행히도 처음에 갔던 회사가 이런 걸 연구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뭐 적응을 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할 때에도 어떤 단지 이런 프로그램만 도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활용해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점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차기작을 만들 때는 오히려 쉬웠던 게, 이제 환경의 변화가 이때는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쓰던 거를 되게 써서 만드니까는 이전보다 더 신경 써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회사에 갈 때는 사실 이제 제가 만든 타이틀이 폰인데 뭐 이미 이 회사에 있던 그런 개발자분들도 같은 변화를 겪으셨더라고요. 똑같은 언어를 써서 똑같은 어떤 비슷한 구조로 뭔가를 만드시는 그런 경험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같은 경험을 겪고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더니 이때도 그렇게 뭐 별다른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 출시하고 나면은 막 사람이 몰리고 약간 터질랑 말랑 해야지 이제 좀 뭔가 기분이 나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오히려 좀 서운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사실 컨테이너 개념은 더 이전에 나왔지만은 여기 회사에서 줬던 장비가 이제 맥이랑 윈도우를 다 주고 이걸 두 개를 다 활용하게끔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어떤 가상 환경이나 뭐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써서 뭐 하는 게 손쉽지 않을까 해서 이때부터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최근 회사 리얼리티 매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드형 인프라 기반으로 이런 개발을 했는데, 이때도 약간 도움이 됐던 거는 어쨌든 No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미리 경험을 했다는 점, 뭐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새로운 걸 경험했었다는 게 사실 참고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뭐 웹서버 구조랑 어떤 람다 구조나 이런 게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비저닝 툴 사용 경험이나 이런 게 또 코드형 인프라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최신 기술 이런 걸 쓰다 보니까는 좀 제가 그거 자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저희 다른 팀원한테 좀 공유하고 이런 게 어려웠던 또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컴퓨팅 환경의 변화가 저의 어떤 커리어에 미친 영향이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극복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읽은 한 어떤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여태까지 10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앞으로 10년 변한 게 더 많이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들 얘기하는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표 같은 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생기고, 또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하지 않은 AI나 블록체인 같은 얘기는 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넣었다고 치면은 10년 만에도 엄청난 변화가 진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인 만큼 어쨌든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적응과 적용은 다른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최신 기술이 무조건 나온다고 회사의 모든 걸 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열린 자세로 항상 공부를 하고 좀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성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새 뭐 어떤 여러 가지 학습 플랫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사실 학습만 한다고 해서 그게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한 걸 써먹고 경험하고 그 경험하려면 결국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은 굉장히 어떤 좋은 기회에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맨 밑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능력은 당연히 뭐 개발자라면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인데, 저는 이제 단지 어떤 기능이나 사용법만 익히는 것보다, 예를 들면 뭐 리액트가 나왔으면 리액트 어떻게 사용하나 뭐 이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좀 더 기본 원리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뭐 이런 언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게 생겼을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어쨌든 뭐 이런 큰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뭐 적절하게 만난 것 같고, 또 적절한 시기에 어떤 적절한 회사들을 다해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큰 그림은 이제 마치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컨트롤 하듯이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것도 그냥 코드형 인프라로 관리를 하고 그런 개념이 좀 더 일반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반화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서비스에도 이런 걸 활용해서 좀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실력을 달고 닦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발표를 이렇게 요청을 주셔서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어떤 되게 포괄적인 주제를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본 이제 어떤 장난감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인터뷰가 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무슨 직업을 하냐, 뭐 연봉이 얼마냐, 뭐 무슨 회사를 다니냐도 중요하지만은 좀 이런 뭐 미래에 대한 꿈이나 희망 아니면 이제 좀 가슴 뜨겁게 만드는 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에는 정말 스타트업이라는 데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